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을 부탁해 골디럭스 남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진아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압구정 쪽에 있는 통인 이사 양진아 실장님 모시고 오늘 이사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내용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업체 선정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사할 때 어떤 점 주의하면 좋나 아니면은 어떤 팁들이라든가 쏙쏙 네, 뽑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일단 본인이 어디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압구정 지점의 통인 익스프레스라는 이사 운송업 업체에서 영업부를 맡고 있는 실장직이고요. 네. 그리고 그렇군요. 이사를 하시기까지의 이제 이사 견적을 일정을 잡는 일이나 이제 거래처분들한테 인사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부동산 하면서 보면은 성별도 없고 그러니까 네네. 남자분도 하시고 여자분도 하시고 주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을 저희가 뵀거든요. 그쵸. 원룸하러 오시러 오셨나 했는데 이삿짐 쪽이었고 그때 네네. 또 예쁘게 포장지에다가 맞습니다. 막 초콜릿하고 젊은 감각으로 해오셔가지고 저희 네. 부동산 업체 이사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근데 또 만족도가 되게 높으셔가지고 한번 같이 유튜브 찍어보고 이사에 대해서 조금 저희도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그 점을 한번 솔직한 얘기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일단 제일 궁금한 게 금액이 제일 궁금한데 네. 20평 기준으로 차량은 몇 대가 오고 인원은 어떻게 편성되고 그리고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제 20평 같은 네. 경우에는 짐이 많지 않으시다 싶으시면 이제 5톤 한 차량이 오게 되고요. 네. 20평대인데 짐이 좀 꽉 차다 싶을 정도면은 이제 6톤에서 7톤 정도 보시면 되는데 이제 네. 그런 경우에는 비슷하게 5톤 차량 들어오고요. 네. 이제 인원이 더 한 분이 추가가 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5톤 차량 한 대가 왔을 때 이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비성수기 기준으로는 저희가 5톤 한 차에 150 정도 되어 있고 네. 2월달 같이 이사의 급성수기가 포함될 때나 뭐 이제 이삿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날일 때는 170에서 한 180 정도 네.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니까 저희도 부동산 달력이 나오는데 보면은 한 달에 평균 3일에서 5일 정도 사이로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걸 누가 정하는지 한번 궁금하긴 한데 아직 알아보질 않아서 이사하기 좋은 날이 한 달에 몇 개씩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날은 어떻게 보면은 금액이 올라간다. 그쵸. 이제 그러면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략 또 어떻게 되나요? 이제 30평부터 40평대 초반 네. 보통 짐이다 하시면은 7.5톤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가정집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짐이 한눈에 봐도 와 너무 답답할 정도로 많다. 이 정도가 아니면은 거의 7.5톤 정도 저희가 측정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비성수기 가로는 저희가 170부터 되어 있고, 네. 네 아까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네 거죠. 올라간 것처럼 네. 이제 200 성수기는 성수기는 한 200에서 230까지는 안 넘는 걸로 하고 있고. 그럼 뭐 그때 인력 사정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차량에 대한 비용도 있을 거고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쵸, 또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도 있을 수 물가가 또 있고 올라가면 똑같이 이사 비용도 올라가는 그리고 거니까. 또 견적 보시러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견적을 뭐 사실 차이가 없어야지 정상이지만 네네. 보시는 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비용은 대략 뭐 20평대하고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고 30평하고 40평은 별로 차이가 안 난다. 거의 라는 그 거죠? 정도 네. 엄청나게 차이가 있진 않더라고요. 네.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사 업체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사다리 차를 쓰냐 안 쓰냐에 따라 비용도 달라지지 않나? 그렇죠. 이사 가시는 곳을 볼 때 네. 엘리베이터밖에 사용이 안 되는 곳이 네. 있어요. 뭐 조경이라든지 네. 요즘은 신축 아파트들이 거의 다 시스템 창이어가지고 그런 건 이제 저희가 창문을 분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이사로 저희가 진행이 되고 다른 경우에 문짝을 띄고 이제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다 하시면은 사다리로 가게 되는 거고요. 네. 뭐가 보통은 있죠? 사다리 차가 편하죠. 그쵸. 아무래도 네. 인원이 더 추가가 안 되기도 하고
아. 근데 이제 저희는 사다리 협회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네. 사다리 비용은 따로 측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건 협회 비용이 고정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그것도 유동적인가요? 유동적이에요. 그 1년의 가격이 이제 물가처럼 오르고 내리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가가 게 있군요. 있어요. 네, 네, 맞아요. 한낙지처럼. 아, 네, 야 그런 식으로 딱이네요. 이게 이해하시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네네. 하면서. 그러면 그건 이사업체 비용은 아니고 어차피 그쵸. 부르는 비용이기 때문에 네네. 그때 달라질 수 있다. 그래도 대략 평균은 뭐 10몇만 원이나 20몇만 이게 원이 또 있잖아요. 층별로 달라요, 금액이. 네, 그러니까 수도 있군요. 고층이면은 금액이 더 올라가고 네. 7층이나 11층까지는 한 12만 원, 14만 원 정도 5톤 한 차의 기준으로 네. 봤을 때 그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층은 더 비싸게 받을 그쵸. 수 있다. 이제 또 양사다리면은 빠지시는 것도 사다리고 아. 올리시는 것도 사다리고 네. 하면은 금액이 이제 이중으로 붙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어차피 뭐 엘리베이터 사용하게 되면 관리실에다가 비용을 내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리 그 비용 예약을 하면은 해주시니까. 이삿짐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인원 투입되는 것도 뭐 한두 명 줄어들면 그 비용이 또 상쇄가 되겠네요. 그쵸. 거의 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단점이 또 다 있고 하는 이사 거니까. 하시는 분들도 그걸 편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다리차 쓰는 거를. 네. 팁입니다. 팁. 이사 날짜가 결정되시면은 너무 이사 날에 닥쳐서 하시지 마시고 최소 한 달 정도는 맞아요. 여유 여유를 있게. 잡고 이 한 달도 빡빡할 수 있어요. 이삿짐 업체들이 네. 생각보다 좋은 데들은 또 빨리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빨리 알아보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로 되는지 아니면 사다리차로 되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사다리차가 안 되는 데들이 의외로 또 있어요. 많죠. 구조에 따라서 네. 배치가 그렇거나 아니면 이삿짐 차를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건 단지? 없는데 이제 그건 단지가 가끔은 네. 조경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네. 사다리가 배치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이 각도랑 이게 네. 있어야 되는데 그 각이 나와주지 않으면 같은 쉽지 않죠. 같은 라인인데 몇 층까지는 안 되고 몇 층은 되고 또 그 이상은 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 네, 저희가 맞아요.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사하기 전에 그런 사고를 덜 하기 위해서 견적 이제 보시고 계약이 되면은 네. 현장 관리하시는 그 소장님이나 현장 분들이 직접 가보시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거의 대략 인터넷 보면 위성 지도 있잖아요. 아. 그런 걸로 이제 거리뷰라 그래야 네. 되나? 그런 걸로 이제 저희가 보고 봤는데도 이제 그런 좀 방법이 애매하다 하면 이제 저희가 직접 가봐요. 보통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보면 알려 주더라고요. 그런 네. 경우도 있군요. 저희는 관리사무소에서 아예 체크를 해놨어요. 몇 층까지는 되고 안 아. 되고 여기는 바람이 불면은 안 되고 네, 네. 바람이 적게 불면 되는데 그리고 맞아요. 비가 사다리 많이 와도 업체분이 네. 알아서 책임지시는 맞아요. 문제다 선을 맞아요. 긋더라고요. 네. 그런 거 체크를 미리 하셔가지고 이삿짐 당일이나 얼마 남겨놓고 당황하시는 일 없게 미리미리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팁이 되겠네요. 네.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요즘 보관 이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옛날에는 저희가 부동산이니까 이렇게 이삿짐을 맞추면은 나가는 집과 들어오는 집의 날짜를 서로 협의를 해서 많이 이렇게 맞춰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도 많이 그렇게는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전보다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이사가는 나가는 날하고 들어오는 날이 다르거나 아니면 내가 인테리어를 이제 아파트들이 오래된 데가 좀 많이 생겼으니까 맞아요. 그런 데들은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벽지 새로 하거나 뭐 해서 날짜가 며칠을 비워두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집은 나와야 되니까 그거를 저기 뭐 컨테이너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네. 우리가 보관 그냥 쉽게 얘기할 때 컨테이너라고 네. 말씀하시죠. 그렇게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짐 양에 따라서 금액은 측정이 되는 거고요. 보관 이사를 하실 때 중요한 점이 있는데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 좀 잘 상할 것 같은 거는 네. 미리 빼주셔야 되고 그 다른 거는 이제 저희가 보관이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같은 경우에 보면 소파나 이런 가죽 제품이 되게 습도나 온도에 예민한 상품이 있어요. 네. 그런 거는 환기가 중요해서 네. 컨테이너에 환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걸 미리 알아보시면 좋고요. 컨테이너가 환기도 돼요? 네, 요즘 막히는 게 나오는 아니고. 거는 아. 되는 게 그럼 있더라고요. 이걸 야외 보관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내 보관하는 거예요? 컨테이너는?
밖에 있지만 안에 있으니까 실내 컨테이너라고 말하긴 하죠. 네. 네.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 컨테이너 보관이사가 예전에 막 보면은 곰팡이 껴서 뭐 다 상해서 뭐 네, 문제가 네. 좀 있다. 그리고 가구도 넣었다 뺐다 하니까 상한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뭐 보관 기간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네.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나요? 이제 빛이 안 들어오거나 네. 아까처럼 환기가 안 되거나 네. 이렇게 좀 곰팡이가 잘 쓸 수 있는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죠. 네. 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네. 미리 이제 보관지를 맡기실 때 네. 컨테이너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네. 견적 보실 때 여쭤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냥 일단 통일은 자신 있다. 네, 자신 있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아, 이거 비용은 어떻게 돼요, 참? 일단 나갈 때 비용이 네. 한번 들어가고요. 네. 짐을 빼서 또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네. 이사 비용은 이제 이중으로 든다고 생각을 이사 하시면 비용은 되고. 이중인데 네. 보관하는 비용이 따로 보관은 있나요? 이제 저희가 하루 일자로 네. 하고 있고 짐량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하루 일수당 13,000원에서 15,000원 정도. 그거는 크게 비싼 느낌은 네. 아니네요. 근데 이제 장기 보관하시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부담이 되시긴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엘리베이터 예약을 못 잡으셔서 일단 집은 빼줘야 되는데 이 하루 하자고 컨테이너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차에 짐을 먼저 빼서 보관식으로 해두고 그 다음날에 이제 들어가신 집으로 저희가 차에 실어져 있는 그대로 옮겨드리고 뒤에 이런 일정이 경우죠. 없는 경우에 네, 그렇게 근데 할 수가 그렇게 있고. 이중으로 된다고 하면 저희가 미리 일정을 빼두죠. 아, 근데 똑같이 이사 네. 비용은 2번 든 걸로. 어쨌든 이틀 나가서 네, 네.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아까 뭐 평일 5톤 기준 150 정도 안 바뀌면 네, 다시 또 150 정도 플러스해서 300 정도가 들 수 있다. 그쵸. 거의 다 하루 보관료는 두 번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저렴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그 가격이 된다라는 거고 이거 보관 이사를 했을 때 네. 클레임이 생긴 경우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초창기 때 네. 식물을 보관을 해주신 거예요. 고가의 상품이래요. 보통 이제 분재죠. 뭐. 소비자 분의 말에 의해서는 네. 구할 수도 없는 그런 나무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겨울이었어요 또. 네. 초겨울 이때였는데 네. 그거를 이제 맡겨주신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일일이 화분에 물을 주고 햇빛을 씌워주고 할 수는 없다 한 달 보니까. 보관하셨나? 뭐 얼마를 보관? 네, 거의 한 달 정도 어. 하셨었어요. 그 식물이 네. 얼어가지고 이제 죽게 됐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저희가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식물은 보관이 안 된다 네. 말씀드리고 있죠. 아까 미술품도 그럴 거 아니에요. 미술품도 이거 햇빛 보관. 맞아요. 그러면 또 미술품도 문제 생기잖아. 습도에 그죠? 약해서 곰팡이가 네.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냥 저희가 기중품 같은 거는 네. 따로 보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자, 하고. 여기서 두 번째 팁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챙겨둬야 될 게 귀중품들 네, 기중품. 따로 빼서 잘 보관을 해둬라. 네. 여기서 또 맞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신경 쓰이고 예민하신 물건은 네. 싸서 차에 두시거나 갖고 계셨다가 이사 가실 때 본인이 직접 두면은 네. 훨씬 더 여기서, 안전하죠. 여기서 또 궁금해지네요. 네. 요즘에 금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집들에. 그쵸. 그런 건 어떻게 해요? 금고는 저희가 네. 다 옮겨드리고 금고 되게 무겁잖아. 그래서 금고도 네. 측정되는 그 CBM이 다 따로 되어 있어요. 무게별로, 네네. 부피별로. 그쵸. 그래서